청년들은 취업을 포기하고 자영업은 사상 최대 수치의 폐업을 기록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는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 걸까요? 2024년 가게를 문 닫은 사람이 무려 100만 명이 넘었는데요. 업종별 비중을 보면 특히 소매와 음식점만 합쳐도 전체의 절반이 가깝습니다. 여러분, 요즘 동네 나가면 느낌 오시죠? 예전엔 불이 켜져 있던 편의점, 의류점, 그리고 또 작은 마트들. 하나 둘 문을 닫고 임대 현수막만 붙어 있는 곳도 많습니다. 소매업은 전체 폐업의 30% 가까이 차지할 정도로 지금 가장 힘든 업종이에요. 사람들이 오프라인보다 온라인으로 구매를 하다 보니 임대료, 인건비는 계속 나가는데 매출은 줄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이제 대형마트까지 못 버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홈플러스가 이미 점포를 여러 곳 정리했고, 이마트, 롯데마트도 신규 출점은커녕 구조 조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조사에 따르면 대형마트가 문 닫으면 1km 안에 있는 음식점, 세탁소, 미용실 매출이 5에서 10%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트 하나 사라지면 동네 상권이 통째로 흔들린다는 얘기예요. 이제 음식점 얘기를 해볼게요. 식당 사장님들이 요즘 가장 하는 말이 있습니다. 팔아도 남는 게 없다 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재료비는 오르고 전기세 오르고 인건비 올랐죠. 여기에 배달앱 수수료까지 붙으니까 손님이 많아도 예전만큼 이익이 안 남습니다. 특히 최근엔 배달의 민족이 포장 주문에도 수수료를 붙이면서 큰 논란이 있었죠. 직접 와서 찾아가는 건데 왜 또 수수료를 내야 되냐. 사장님들이 반발이 거셌고, 일부는 포장 주문 기능을 꺼버리기도 했습니다. 이 상황이 오래가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첫째, 폐업이 더 늘어납니다. 음식점은 자영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크다 보니까 가게가 문 닫으면 곧바로 실업 문제로 이어지죠. 둘째, 빚만 남습니다. 버티려고 대출받았다가 결국 문 닫으면 부채만 떠안는 거죠. 그렇게 쌓이면 금융불안으로까지 번질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소비 악순환인데요. 사장님들과 종업원 소득이 줄면 소비가 줄고 다른 가게들도 같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결국 음식점업 위기는 단순히 식당 하나만 문 닫는 게 아니라 우리 경제 전체의 체력을 갉아먹는 문제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업과 건설업을 함께 보겠습니다. 이 두 업종은 따로 떼어놓고 볼 수가 없는데요. 부동산 거래가 줄면 건설업도 영향을 받고, 건설 경기가 얼어붙으면 부동산 시장도 같이 흔들려요. 2025년 6월 27일 6.27 대책 아시죠? 정부가 대출 규제를 강화하자 서울 부동산 거래량이 한 달 만에 무려 75% 급락했습니다. 강남 아파트 거래는 이전 1193건에서 단 2973건으로 줄었고, 올해 동기 대비로는 68% 감소했습니다. 이처럼 돈 쓸 수 없다는 순간 중개업소부터 또 바로 타격을 받죠. 그리고 플랫폼 경쟁으로 중개사무소가 손님 유치를 위해 네이버, 직방 같은 앱에 광고비를 써야 되는데 거래가 줄면 또 소집만 늘죠. 2025년 7월 전국에서 새로 문을 연 공인중개사가 748명 있지만 같은 달 휴폐업한 중개사는 941명으로 개업보다 더 많습니다. 시장 침체가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죠. 재밌는 건 거래는 줄어드는데 서울 집값은 여전히 상승 중이라는 점입니다. 특히 강남 인기 지역은 여전히 가격이 강하게 유지되고 있죠. 반면 지방은 사정이 더 안 좋습니다. 미분양 주택의 83.5%가 지방에 몰렸고, 인허가는 50% 넘게 감소했습니다. 즉 거래는 막히고 서울은 가격만 버티고, 지방은 미분양이 허덕이는 양극화가 심해진 겁니다. 부동산 거래가 줄자 건설업도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2024년에만 2666개 건설사가 폐업, 그중 30개사는 법정 파산까지 갔습니다. 최근 5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원인은 뭘까요? 첫째, 원자재 가격 급등, 시멘트, 철근 등 주요 건설 자재 가격이 2020년 이후 29%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자금 조달 막힘이에요. PF 부실 우려로 자금줄이 막히면서 현장이 멈춘 곳이 많습니다. 또 셋째는 일감 감소입니다. 집을 짓겠다고 신청하는 주택 인허가가 2024년 전년 대비 마이너스 17.9% 급감했어요. 새 공사가 줄어드니 도급업체부터 줄줄이 무너집니다. 부동산과 건설의 동반위기는 한국 경제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2025년 1분기 GDP가 마이너스 0.2% 역성장했는데
그 핵심 중인 원인의 하나로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 3.2% 감소였습니다. 즉 부동산 거래가 얼어붙고 건설 현상이 멈추면 일자리, 소득, 소비가 동시에 위축돼서 경제 전반의 체력을 떨어뜨리는 거예요. 대한민국 자영업 지금 어디쯤 서 있을까요? 정말 숫자만 봐도 심각합니다. 2024년도 한 해만 폐업 신고가 100만 명을 넘었고 자영업자 비중은 아직도 우리나라 일자리의 4명 중 한 꼴을 차지하고 있어요. 이 말은 자영업이 무너지면 우리 일자리와 소비 자체가 흔들린다는 뜻이죠. 자영업을 살리려면 정부가 해야 할 숙제가 분명합니다. 먼저 이미 문 닫은 가게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제도적인 재도전 기회를 열어줘야 됩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한다고 해도 배달앱이나 플랫폼 수수료 같은 불공정한 구조가 그대로라면 또 다시 무너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러한 비용 부담을 바로잡는 게 두 번째 숙제입니다. 마지막으로 가게만 살려서는 안 됩니다. 서울처럼 거래는 줄어도 집값만 버티는 곳과 또 지방처럼 미분양이 허덕이는 곳은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지역별로 맞는 상권 회복 전략과 부동산 시장 안정책을 동시에 펼쳐야 합니다. 이렇게 연결된 숙제들을 풀어낼 때 비로소 자영업이 버티고 부동산과 건설업이 살아나며 대한민국 경제도 다시 힘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